당신의 전성기 오늘 2부 시작합니다.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라. 이게 자라면서 늘 듣고 또 살면서 늘 되새기는 말이죠. 그런데 살다 보면 또 생각지도 않게 억울한 일들이 생깁니다. 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어도 법을 알면 어느 정도는 그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당신의 전성기 오늘에서 화요일에 함께하는 걱정 말아요 그대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억울함이나 고민을 듣고 법으로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법률사무소 상생의 백주선 변호사 오늘도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동안 바쁘게 잘 지내셨어요? 예, 다른 사람 비슷하게 주중에 일하고 네. 주말에 광화문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잘 보내셨네요. 이제 연말 다가와서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송년회가 많으니까. 네. 네, 조금 피곤합니다. 네, 피곤한 중에도 이렇게 아침부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자, 오늘, 층간소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동안. 그래서 저희가 네. 하나 먼저 준비했는데요. 이런 얘기예요. 지난 10월 초에 이사를 했는데 윗집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때문에 고민입니다. 현재 윗집엔 아이들은 없이 60대의 노부부가 살고 있는데 쿵쿵 걷는 소리, 물건 떨어뜨리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등이 많이 납니다. 윗집에서는 우리가 낸 소리 아니라고 하고 전혀 조심도 않고 그래서 쿠션이 있는 슬리퍼를 신어달라는 요청도 했는데 들어주지 않고 또 실내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걸 설치해 주겠다는 것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윗집의 소음에 대응하기 위해 천정에 설치하는 우퍼 스피커, 이런 것이 있네요. 우퍼 스피커라는 것이 판매되어서 구입했습니다. 층간소음이 발생할 때마다 우퍼 스피커를 켜면은 또 그 소리에 위에서는 다시 내려와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면서 난리법석을 부리고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궁금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니까 위층 아래층이 서로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네. 네. 아파트에 살면 이런 층간소음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예. 뭐 저도 그 위층에 아이들 뛰는 것 때문에 좀 내 신경 쓰인 적이 있었고 네. 또 반대로 제 아이가 좀 뛰어서 아래층에서 고3 수험생이 올라와서 조금 네. 조심해달라고 얘기한 적도 있고, 네. 이 아이들 뛰는 것 때문에 가장 그 층간소음이 가장 문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사연 주신 분은 노부부가 사시는데 노부부는 네. 조용할 텐데 이렇게 시끄럽게 느껴져서 또 우퍼 스피커라는 것까지 구입해서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또 위에서 또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례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실상 위층에서는 뭔가 소음을 발생시킬 만한 이유가 없는데 그런 어떤 요소가 없는데 불구하고 아래층은 계속 소음이 나서 그러니까 실체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그 소음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분쟁이 해결이 안 되고 계속 감정 싸움이 일어나고 뭐 경찰을 불러도 뾰족한 수가 안 나고 그런 경우가 네. 많아서 이 대응하는 방법으로 우퍼 스피커라고 해서 이게 저음을 이제 딱 잡아주는 스피커인데 그걸 위층을 향해 쏘고 서로 이제 신경전을 많이 하면서 네. 서로 조금 이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약간 이런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이것도 이제 위에서는 보복처럼 느낄 수도 있고요. 예. 뭐 그래서 보복이나 폭력이나 심지어 뭐 살인 사건까지 발생하는 문제를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소송까지 가지 않고 이렇게 위험한 상황까지 가지 않고. 층간 소음에 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이제 기준들이 잡혀 있고 법적인 어떤 해결 기준은 또 많이 잡혀 있는데요. 네. 그 환경부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네. 그리고 각 뭐 서울시나 경기도 등의 광역자치단체에도 지역위원회가 있어서 여기서 이 분쟁 조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회 센터가 있는데 여기서는 무료로 그 소음 측정도 해주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분쟁을 조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곳에 도움을 받아서 분쟁을 조금 더 이제 소송이라는 방법 외로 네. 해결할 수 있는 그 기관들이 있습니다. 조정위원회 같은 곳에서 좀 도움을 받을 그렇습니다. 수가 있을 텐데. 네, 양쪽 얘기를 그렇다 들어보면서. 하더라도 이게 이제 감정 싸움이 치솟다 보면은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소송까지 가게 되면 소송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뭐 관련 증거 자료들을 하나하나씩 다 모아놔야 되겠죠? 예. 이럴 때 이제 소음의 정도인데요. 소음의 정도를 법에서는 주간에는 43데시벨 이하로만 발생시킬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야간에는 38데시벨인데요. 이게
약간 좀 뭔가 거슬릴까 말까 하는 정도의 소음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넘어가면 뭐 수면 장애가 온다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소음을 측정을 하는 것이고 1분간 측정해서 평균치를 가지고 수인할 수 있는 참을만 하다, 참을하지 않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네. 일단 그런 측정을 해놓고 그리고 이걸 이제 법정에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한 거죠. 네, 그거 외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소음 측정하는 것과 네. 또 무슨 다른 증거 자료 같은 거 필요한 게 주로는 이제 그 소리 그 자체에 대한 증거를 남기는 것과 네. 그 당사자의 어떤 피해 상황,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의 진술, 당사자뿐만 옆에서 보더라도 내지는 옆에서 듣더라도 소리가 심하다. 네. 이런 이제 진술들을 모아서 제출하는 게 있을 것이고 동영상으로 소리 날 때 그런 과정을 좀 촬영해 놓는 거 이런 것들이 네. 다 하나하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간의 대화 내용이라든가. 네, 그런 부분도 다 증거가 될 수가 있고요. 네. 뭐 이렇게 또 위층에서는 아무 일 없다고 하는데 아래층에 자꾸 네. 들리면 이거 정말 신경 쓰이는 일이고요. 또 주로 이제 밤 시간대 아이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들 뛰는 소리 이것 때문에 또 분쟁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이들한테 주의를 줘도 애들이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쉽게. 네. 그래서 최근에 아이들 노는 소리가 시끄럽다면서 위층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판결이 있었다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참 비일비재한데요. 이 사건은 아래층에 사는 이제 분이 위층 아이들을 뛰어노는 것 때문에 찾아가서 흉기로 애를 위협하고 이래서 다만 이제 위협 정도였고 나중에 피해자와 합의가 돼서 실형까지 선고된 것은 아니고 집행유예가 나왔는데요. 그 외에도 실은 뭐 살인으로까지 연결된 사건도 있었고 상당히 이제 문제는 심각한데 쉽게 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소리라는 것이 그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사실은 직접 느끼기 어렵기 때문에 이 당사자의 어떤 감정 싸움으로 격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금 5793님 문자 주셨네요. 아이들이 뛰어서 문제인데요. 애들이니까 뛰죠. 맞습니다. 어차피 자식 키우면서 사는 거 아닌가 하며 이해하며 삽시다 하셨네요. 맞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은 지금 다 컸지만 20대인데 네. 아이들 어릴 때 한창 뛰어놀 때 있잖아요. 4살, 5살, 6살 이렇게 유치원, 초등학교 이럴 때 너무 뛰고 막 장난스러워서 아래층에 할머니가 사셨는데 매일 볼 때마다 제가 그냥 무조건 죄송해요 시끄럽죠 막 그러면 네. 오히려 할머니께서 네. 괜찮다고 나도 다 아이들 키워봤다고 하시면서 애들이 뛰어놀아야 건강하고 정상인 거지 애들이 조용하면 병든 거라고 괜찮다고 오히려 그렇게 네.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 입장에서는 더 조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아이들 뛰는 것 갖고는 서로 조금씩 미안한 네. 마음 또 배려하는 마음 이렇게 절충하고 좀 키워간다면 그렇게 큰 분쟁은 나지 않을 텐데 서로 좀 배려하는 마음이 요즘엔 좀 각박해서 그런가 좀 덜한 것 같다는 아쉬움이 좀 들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일상이 좀 피곤하게 운영이 네. 그러니까 여유 있게 삶을 살 수 있지 못하고 네. 굉장히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니까 그런 소음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이제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아까 사연 주신 분처럼 서로 자식 키우면서 사는데 네. 이해하면서 삽시다. 네. 정말 맞는 말씀이세요. 자, 또 사연이 들어왔는데요. 아파트 9층에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집안에 온갖 쓰레기를 쌓아두고 계세요. 그래서 악취가 진동하는데 복도까지 냄새가 납니다. 복도와 계단에 벌레들이 다니고요. 주변 집들은 집을 급매물로 내놓고 이사가고 또 새로 들어온 사람은 사기를 당했다며 전 주인을 고소하겠다는 상황도 벌어지고 아파트 한 동 전체가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시네요. 관리사무소에서는 개인끼리 해결하라는 식이고 동주민센터에서 상담을 해봤으나 치울 의향도 없고 물건에 손도 못 대게 한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셨는데 정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머니 때문에 이사까지 갔으면 이 경우 이웃들에게서 뭐 경제적 정신적인 손실도 많이 주고 받고 할 텐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분쟁을 좀 해결할 수는 있는데 네. 소음에 비해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소음은 소리이기 때문에 그 소리를 측량하는 방법도 있고 기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기준도 있어서 어느 정도 그 기준을 가지고 해결을 해갈 수 있는데 냄새라는 것은 네. 물론 냄새도 요즘은 다
뭐 측량이 되긴 하지만 이 소음에 비해서는 그런 측량의 방법이라든지 기준이 정확하게 이제 서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 분쟁적이 좀 쉽지는 않고 결국은 민사 소송을 통해서 뭐 현장 검증을 한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그 냄새의 요소를 살펴보고 그것이 이웃 사람들이 참기 어려울 정도로 큰 손해가 발생했다는 걸 입증해서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으로 할 수는 있는데 그걸 근본적으로 치워라 마라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네. 그런 난점이 좀 있습니다. 아, 네. 뭐 동주민센터에서도 상담을 해봤으나 치우 의향도 없고 물건에 손도 못 대겠다고 하니까 이게 참 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지금 네네. 5788님 문자 주셨네요. 예전에 이것과 비슷한 사연을 TV에서 본 적이 있어요. 아마 할머니가 마음의 병이 있으실 걸 텐데 상담사들이 가서 상담하고 이웃들이 함께 할머니 집을 치우면 잘 해결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셨네요.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이게 잘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잘 모아놓는 거 좋아하고 버리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악취가 날 수도 있는데 이게 좀 마음의 병을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저도 이런 부분은 이제 법적 해결보다는 그 원인을 좀 주위 분들이 잘 챙겨서 함께 해결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관리사무소와 또 주민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런 데에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아,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냄새 나는 것과 관련해서 요즘에 공동주택의 그 간접 흡연, 담배 냄새 때문에 또 많은 민원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흡연이나 악취로 인한 소송도 많이 있나요? 흡연 때문에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게 이제 감정싸움이 돼서 형사적인 사건, 뭐 이제 폭행이나 협박으로 이어진 경우가 그런 이제 형사적인 문제는 돼도 이것에 대한 뭐 손해배상을 해달라 이런 소송까지는 제가 들어보진 못했고요. 이것도 아까 나왔던 그 악취랑 비슷하게 일시적으로 냄새가 이제 확 올라오는 건데 굉장히 그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특히 아이 키우는 집에서는 굉장히 이제 심각한 부분인데요. 다만 이것도 이제 그 뭐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제 규약을 통해서 흡연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그 금연 건물로 좀 지정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거주민 한 2분의 1 이상이 그 구청에 우리 건물을 그러니까 흡연구역, 흡연하지 않는 금연 건물로 지정해 달라고 하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걸 위반하게 되면 지정이 되고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되니까 그런 부분은 하나의 이제 해결 수단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512님. 자, 우리 아파트는 금연 아파트로 지정됐습니다. 저는 애연가인데 저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셨네요. 요즘에 특히 남자분들 이런 고민 많이 하시죠. 어디 가서 담배 필 데가 없어. 내 집에서 내 맘대로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전엔 집에서 피우고 뭐 버스에서 피우고 그다음에 기차에서 담배 피우는 게 너무 당연했는데 지금은 저희 어릴 완전 때는요. 반대고요. 저희 아버님이 지금도 이제 담배 피우시는데 예전에 이제 한옥집에 살았는데 안방에서 그 안방에서 테레비 보시면서 그냥 재터리가 항시 있었고 늘 담배 피시고 요즘 회사는 뭐 당연히 당신의 남편이 권리죠. 아빠가 뭐 방에서 뭐 거실에서 담배 피우면 난리 나죠. 지금은 이제 완전히 반대고 안 피우는 게 원칙이고 근데 피우는 사람들 위해서는 흡연실을 따로 마련해주는 흡연 공간을 따로 마련해주는 정책이고 뭐 우리나라도 점점 그 금연 건물로 지정하되 흡연하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그 막 마음껏 그 흡연은 못하지만 그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금연하시는 게 좋죠. 사연 또 들어와 있네요. 저는 어머니와 함께 아파트 8층에 살고 있는데요. 저희 집 바로 위층 여자가 밤 11시에 문을 두드려서 나가보니 담배 연기가 올라온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어머니도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아무도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얘기하니 직접 확인을 해봐야겠다면서 집에 들어와서 베란다를 살펴보고 갔습니다. 어머나 대단하시네요. 자, 그 후로도 담배 연기가 올라온다며 심지어 바닥을 두드리고 밤중에 불쑥불쑥 찾아와서 확인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웃집에 물어보니까
다들 한 번씩 찾아왔다면 싸우면 귀찮으니 집안을 보여주고 넘긴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위층 여자가 과민한 게 아닌가 싶은데 밤중에도 냄새가 난다 싶으면 수시로 바닥을 두드리고 이런 경우가 계속 되풀이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하셨네요. 이것도 난감하죠. 우리는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없는데 자꾸 우리 집에서 담배 피운다고 이렇게 위에서 항의를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저도 이제 겪고 있는 건데 그러세요? 냄새가 사실은 위에서 오는지 아래에서 오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그리고 건물 주변에서 그 누가 이제 담배를 피우게 돼도 그게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의심이 드니까 그 냄새에 예민한 사람들은 자꾸 그 아래층이나 그 주변을 추궁하게 되는데 그 원인을 쉽게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다만 그 아무리 항의를 한다고 해도 집을 무조건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못 보여줄 수는 없다라고 정확히 말을 하고 그 분쟁 해결 위해서 무조건 내가 내 집 보여준다. 이것은 또 좋은 방법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위에서 내려와서 자꾸 확인을 하고 담배 안 핀다 그래도 안 믿고 밑에 사람들이 이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 예민한 그 사람의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제 그 뭔가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게 좋지. 그 분쟁을 막기 위해서 자꾸 집을 보여주고 내가 결백하다는 걸 자꾸 보여주는 방식으로는 해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아니다라고 딱 끊고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오히려 그분이 이제 스스로 다른 방법을 찾지. 안 그러면 계속 찾아와서 확인하고 쳐다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집을 꼭 보여줘야 될 의미는 없는 전혀 거고 그런 의미는 단호하게 없죠. 그냥 아니면 아닌 거 명백하게 인지를 시키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죠. 우리 변호사님도 혹시 담배 피우세요? 예, 그 술 마실 때 잠깐 피우시는구나. 자, 이렇게 담배를 집에서 피우면 집에서 물론 안 하겠지만 위층 아래층 다 이렇게 민원의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가급적 집에서는 피우지 않는 걸로. 피우지 않습니다. 자, 지금 6714 하나님. 요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질문 들어와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태반 주사랑 비타민 주사를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서 권장해서 3번 정도 맞았는데요. 요즘 뉴스를 보니까 아무 소용도 없고 심지어 위험하다고까지 하더라고요. 병원에서는 부작용에 대해 설명한 적도 없었어요. 병원에 항의하고 주사값을 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님 나오셔서 아마 이런 질문 하신 것 같아요. 그 태반 주사나 다른 주사들의 약효가 입증이 되었는지 이제 그것이 이제 정확하게 정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실은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게 부작용이 있어서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확인이 되거나 입증이 되면 손해배상을 부작용이 나타났다 뭐 이런 경우. 그게 이제 다른 이제 과정에 예컨대 학술 논문을 통해서라든가 다른 나라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례에서 사고가 있었다는 것들이 조금 확인이 되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다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굉장히 약효가 좋다, 어떤 효능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사기가 되기 때문에 사기에 따른 손해배상은 별도로 이제 받을 수는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6101님. 또 얼마 전 뉴스를 보니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해서 오빠가 가해자를 때렸는데도 처벌을 받았더라고요.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요?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해서 그 여동생의 오빠가 가해자를 때렸는데 처벌을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사실관계가 조금 더 정확해야 되는데요. 그런 성폭행 과정에서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떤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너무 과하지만 않다면 정당방위가 되어서 위협하지 않고 처벌받지 않을 텐데요. 그 성폭행을 당한 다음에 찾아가서 항의하면서 때렸다 그러면은 그 성폭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한 행위가 아니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꼭 정당방위가 아니어서 정당방위 보기 어려워서 그 폭행은 별도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관계가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이 될 필요가 있고 그 행위 중에 그 방지하기 위해서 범죄를 막기 위해서 한 행위냐 아니면 다 끝난 다음에 항의를 하는데 그 욱해서 때리게 된 거냐에 따라서
그 처벌받는 행위냐 아니냐가 또 결정이 됩니다. 네, 그 시점이 중요한 거네요. 네. 네. 법원에서는 뭐 폭력을 폭력으로 처벌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법원에. 네, 뭐 예. 법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 사는 세상이 마찬가지겠죠. 네. 폭력은 폭력으로 처벌하면 안 되는 거고. 3040님. 요즘 촛불 시위 때문에 주변 상가에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법적으로 해결받을 수 있나요? 뭐 촛불 시위 때문에 뭐 오히려 장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쪽은 이제 저도 광화문 나가면 한쪽은 그 촛불 시위 이후에 엄청 이제 상권이 막 활성화되면서 네.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이래서 되는데 또 한편은 그 시위가 그 진행 중일 때는 그 어떤 가게에 들어갈 수 없게 돼서 그렇죠. 그런 이제 불편이 있는데 그 이제 그것도 케이스마다 좀 다르겠지만 대체로 이제 평화적 합법적인 집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발생하는 그런 일정 정도의 불편은 그거 자체가 이제 불법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그 사실상 약간 장사에 손해가 나더라도 그것 때문에 손해를 배상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네. 사실은 예전에 뭐 그 촛불 광우병 사태 때도 그런 걸로 상인들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었지만 배상받지는 못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냥 네. 감수하셔야 네, 되는 그래서 거네요. 그걸 서로 잘 조심하면서 네. 그 선을 일정하게 지켜주는 서로의 노력까지 배려가 필요하고요. 그 자체를 바로 불법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674 하나님. 오늘 질문 많이 들어오네요. 자, 어제 한 방송국을 트럭이 받은 일도 있고 네. 청와대를 들이받은 적도 있더라고요. 네. 자, 이런 것은 어떤 법으로 처벌받나요? 하셨어요. 이제 일반적인 형사법에 따라 다 처벌을 받게 됩니다. 흉기를 사용한 것과 유사하게 봐서 특수 폭행이 되고 어떤 재물 손괴, 건물 공용 건축물 뭐 손괴 파괴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은 그 동기는 어느 정도 참작할 수 있다 하더라도 무겁게 처벌이 되기 때문에 절대 해선 안 되는 행동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오늘 그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냄새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서로 양보와 배려와 이해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까지 잘 들어봤는데요. 우리가 서로 공동주택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이렇게 배려하고 서로 존중해 주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폭력은 폭력으로 또 대응하지 말고. 당연합니다. 네. 네. 저희 오늘 걱정 말아요. 그대 이렇게 법을 알면 그래도 살아가면서 조금 억울함이나 또 고민 같은 걸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마련한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상생의 백주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